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증차 등비 수열할 때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었냐면 수열 AN에 대한 합을 표현할 때 보통 우리 어떤 기호를 쓰냐면 첫째 항부터 출발해서 쭉 더해서 n번째 항 an까지 더할 때 우린 얘를 보통 대문자 s에다가 조그맣게 n번째 항까지 더한다를 나타내주는 기호죠. sn으로 보통 쓴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s 대문자 s는 합을 영어로 sum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제일 앞에 철자인 s를 이용해서 sn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이 기호를 읽을 때 우리가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수열 AN, 아까 전에 얘기했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표현을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AK를 더할 건데 이 AK를 K가 1부터 출발해서 순서대로 더해서 N까지 더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1부터 순서대로 N까지 더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이 시그마로 표현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런 합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 예시를 우리 바로 한번 봐볼게요.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쭉 가서 64까지 더한다. 얘를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K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열의 K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얘는 보니까 2, 4, 6 쭉쭉쭉 가서 64까지니까 딱 보니까 등차 수열인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이 간격으로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 그러면 K번째 항을 AK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하면은 등차에서 배웠었죠? A 더하기 K-1 곱하기 D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K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고 싶으면 시그마 2K를 더할 건데 K가 얼마부터예요? 1부터 64는 K가 몇일 때 64가 되죠? 2K가? K가 32일 때 64가 됩니다. 그래서 K가 32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5i인데 i가 1부터 15까지 더한다. 이번에는 K가 아니라 왜 I라고 쓰여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K라는 문자는 그냥 표현하기 위한 문자일 뿐이지 다른 문자로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라고 표현이 되어도 그냥 K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5의 I제곱을 더할 건데 I가 1부터 15까지 더하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에다가 1을 먼저 넣어보시면 5의 1제곱이죠. 순서대로 2를 넣어보면 5의 2제곱, 3을 넣어보면 5의 3제곱 쭉 가서 i가 몇 가지 더하라는 거예요? 15까지 더하라는 거죠. 5의 15제곱까지 더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지금 4개의 문제를 써드릴 건데요. 요 수열의 합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표현을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6의 1제곱, 6의 2제곱, 6의 3제곱 쭉 더해서 6의 n제곱까지 더하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수열은 딱 보니까 k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6의 k제곱처럼 생겼겠죠. 근데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더할까요? 1부터 출발해서 n까지 더하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3분의 1, 3의 제곱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k번째 항은 3의 k제곱분의 1이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9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일반항이 한눈에 딱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1, 4, 7 이렇게 3씩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번째 항은 1 더하기 k-1 곱하기 d 이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3k 빼기 2가 k번째 항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타낼 때 시그마 3k-2를 더할 건데 k가 1부터 22는 k가 몇일 때일까요? 3k 빼기 2가 언제 22가 되죠? k가 8일 때 22가 되죠. 그래서 8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주의하실 점은요. 여기 일반항을 쓸 때 괄호를 반드시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k는 1부터 8까지 괄호하고 3k 빼기 2를 적었잖아요. 요 표현이랑 괄호가 없이 3k 빼기 2를 k는 1부터 8까지 더한다. 요 두 개의 표현은 다른 표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왼쪽 같은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시그마에 적용되는 애가 이 괄호 전체예요. 그래서 괄호 전체에다가 k는 1부터 넣어서 8까지 넣으라는 소리니까 이 좌변인 1, 4, 7 쭉 더해서 22까지 더하라는 의미가 되는데 우변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적용되는 범위가 괄호가 없다면 요 3K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요 마이너스 2는 괄호가 없으면 시그마에 적용이 되지 않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6 더하기 쭉 9 더하기 쭉 해서 24까지 더한 다음에 그냥 뒤에 달랑 빼기 2를 한 번 한다. 요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괄호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k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을지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첫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고 세 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k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앞에 숫자를 먼저 볼게요. 1, 3, 5 이렇게 커져가죠. 홀수들이네요. 그러면 k번째 홀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2k 빼기 1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곱해져 있는 숫자는 앞에 숫자랑 어떤 관계가 있어요? 2가 늘어났죠. 그래서 k번째 항에서도 2k 빼기 1에서 2가 늘어난 2k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구나. 요게 k번째 항이 생긴 꼴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1 곱하기 3은 A1에 해당하는 거고요. 19 곱하기 21은 A 몇에 해당하는 걸까요? 계산을 해보시면 A1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쵸? 요 K에다가 10이 들어가야 2K 빼기 1이 19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2K 빼기 1 곱하기 2K 더하기 1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2K 더하기 1을 계산해야 되는데 K는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번에는 거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로 제가 표현을 해볼 건데 얘를 시그마를 표현하지 않는 합의 꼴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얘를 쭉 나열해 보라는 거겠죠? 얘는 너무 간단합니다. 요 K에다가 1부터 5까지 넣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K에다 1을 넣으면 4K는 4, 2를 넣으면 8, 3을 넣으면 12, 4를 넣으면 16, 5까지 넣으라 그랬는데 5를 넣으면 20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k에 1을 넣어보면 1의 세제곱, 2를 넣어보면 2의 세제곱, 3을 넣으면 3의 세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 9까지, 9의 세제곱까지 더하라는 거겠죠. 다음에 3번은 i에다가 1을 넣으면 2의 1제곱, 2를 넣으면 2의 2제곱, 3을 넣으면 2의 3제곱, 쭉 가서 12를 넣은 거 2의 12제곱까지 더하라. 다음에 j에다가 1을 넣어보면 2분의 1이죠. 2를 넣으면 3분의 2, 3을 넣으면 4분의 3, 쭉 해서 n까지 더하래요. 그럼 n을 넣어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수열 AN을 더할 때 아까 전에 첫째 항부터 수열 AN을 더할 때 첫째 항부터 출발해서 쭉 차례대로 더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더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중간 항부터 더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ak를 더할 건데 첫 번째 항부터가 아니라 중간인 m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n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항, 그 다음에 쭉 더해서 어디까지 더한다는 거예요? n번째 항까지. 자, 이 표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m은 중간 항부터 더한 거니까 마지막 항인 n번째 항보다는 작은 숫자겠죠? 그래서 m이 n 이하일 때 저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값은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요 n번째 항에 바로 하나 전의 항 n 빼기 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주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요거 같은 경우는 a1부터 출발해서 an까지 더한 거고 요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면 n-1번째 항까지는 다 사라지고 요 다음 항인 n번째 항부터 출발해서 n번째 항까지 더한 것만 남겠죠. 그래서 저 표현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n-1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얘가 자연수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이 2 이상일 때 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m에다 1을 집어넣어 버리면 n-1이 0이 되기 때문에 저 표현이 성립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쭉 가서 n까지 더한 거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6을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1부터 출발해서 n까지 더한 건데 일부분만 6부터 출발해서 더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숫자들을 일반적으로 표현해보면 그냥 n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k번째 항을 k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k가 6부터 n까지 더한 게 되겠죠. 그러면 정확히 이 좌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엔 거꾸로도 연습을 해봐야겠죠. 2의 k제곱을 더할 건데 k가 1부터가 아니라 4부터 15까지 더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k에다 4를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2의 4제곱, 순서대로 2의 5제곱, 2의 6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예요? 2의 15제곱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 3번부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을 해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7의 10제곱, 7의 11제곱, 7의 12제곱 쭉 가서 7의 20제곱. 다음에 5 곱하기 6, 6 곱하기 7, 7 곱하기 8,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요 두 개의 합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딱 보니까 얘를 10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규칙이 딱 쉽게 바뀌겠죠? 그리고 얘를 20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면 k번째 항을 7의 k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때 K가 얼마부터? 10부터 20까지 더한다 라고 하면은 좌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K번째 항을 그냥 쉽게 K 곱하기 K 플러스 1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더해지는 수열을 보니까 5에다가 1 더한 거 6을 곱하고 6에다가 1 더한 거 7을 곱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를 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에다가 하나 더한 거 K 플러스 1을 곱한 걸로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K가 얼마부터 더한 거예요? 5부터 1씩 늘어나서 N까지 더한 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답은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겠죠. 시그마를 표현하지 않은 합의 기호로 나타내 볼 거예요. K가 6부터 11까지 K제곱을 더할 건데 K는 3부터 8까지. 자,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K에다 6을 넣어볼까요? 18이죠. 7을 넣어보면 21, 8을 넣어보면 24, 9를 넣어보면 27, 10을 넣어보면 30, 11을 넣어보면 33. 여기까지 더하라 라는 거죠. 다음에 2번 3부터 8까지.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까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문제 5번입니다. 자, 수열의 합 2 더하기 4 더하기 땡땡땡 1024까지의 합을 구하라 라는 문제인데 두 명의 학생이 문제를 풀었어요. 지수와 현우가 문제를 풀었는데요. 지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요 수열은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 요렇게 생각을 했고 현우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의 합이다.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학생이 나타내는 표현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지수랑 현우가 둘 다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같은 경우는 몇 개 나열을 해보시면 2, 4, 6, 8, 10 쭉 가서 1024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마지막 항이 1024라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현우가 생각한 거는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2씩 곱해지겠죠. 2, 4, 8, 16, 32 쭉 가서 1024까지 이렇게 더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앞에 두 개랑 마지막 항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랑 현우가 구한 것을 전부 다 보면 앞에 두 개랑 마지막 항은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의 학생이 다 잘 생각한 게 맞아요. 그러면 지수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표현을 한번 해보려면 K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니까 K번째 항이 어떻게 생겼냐면 A 더하기 K-1D니까 2K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1024는 지금 몇 번째 항일까요? K가 몇일 때 1024가 되죠? K가 512일 때 1024가 됩니다. 자, 그럼 지수가 생각한 거는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2K를 더할 건데 K가 1부터 512까지 더한 게 되겠죠. 반면에 현우가 생각한 수열을 일반항을 표현해보면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K번째 항은 A, R에 K-1 이렇게 돼서 2의 K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1024는 K가 몇일 때죠? 10일 때가 되겠죠. 그럼 시그마로 표현해보면 2의 K제곱을 더할 건데 K는 1부터 10까지 더할 거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하나의 문제 2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1024까지 더하라는 하나의 문제인데 지수는 요렇게 생각하고 현우는 요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수열의 합을 나타낼 때 요렇게 표현을 하면 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요 수열이 어떤 수열을 더한 건지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의 장점은 어떤 수열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더한 건지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시그마를 표현해서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장점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는 거 우리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볼게요. 기호 시그마의 성질. 기호 시그마의 성질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쭉 나열을 해보면 첫 번째는 시그마 AK 더하기 BK는 K는 1부터 N까지 더할 때 얘는 시그마 AK 더하기 시그마 BK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여기 K가 몇부터 몇까지라는 거는 큰 상관이 없고요. 얘네가 전부 다 일치하기만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그마 AK-BK는 시그마 AK 빼기 시그마 BK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그마 CAK는 C가 앞으로 나와서 시그마 AK이다. 이때 C는 상수. 네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는 C 곱하기 N이다. 이때도 C는 상수. 자, 요 4가지 우리가 왜 성립하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왼쪽의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AK 더하기 BK를 더할 건데 K가 1부터 N까지 더할 거다 라는 거니까 K에다 1부터 넣어보시면 A1 더하기 B1이죠. 2를 넣어보면 A2 더하기 B2입니다. 3을 넣어보면 A3 더하기 B3죠. 근데 어디까지 더해요? N을 넣었을 때까지. 여기까지 더한다. 근데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N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B1부터 B2, B3 쭉 더해서 BN까지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서 AN까지 더하고 즉 AN 꼴인 애들끼리 더하고 그 다음에 BN 꼴인 애들 B1부터 출발해서 B2, B3 쭉 가서 BN까지 더한다. 요렇게 계산해도 동일하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시그마 AK를 K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라는 의미이고요. 뒤에 거는 BK를 K는 1부터 N까지 더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변이 성립한다 라는 거겠죠. 간단하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좌변 같은 경우는 AK 더하기 BK를 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 순서대로 넣어보시면 A1 빼기 B1 더하기 A2 빼기 B2 A3 빼기 B3 쭉 가서 AN 빼기 BN입니다. 이번에도 AN끼리 BN끼리 계산을 해보시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가서 AN까지 더한 거에다가 BN 꼴 앞에는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네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AN 꼴인 애들끼리는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BN 꼴인 애들 앞에는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BN까지 더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표현이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CAK를 더할 건데 K는 1부터 N까지 더할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CA1 더하기 CA2 더하기 CA3 더하기 쭉 가서 CAN입니다. 근데 C는 상수이기 때문에 결합 법칙을 이용해보시면 C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AN이기 때문에 C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랑 같다라는 거죠. C를 앞으로 빼주면. 그쵸?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4번이 여러분들이 실수하기가 좀 좋은 건데 K는 1부터 N까지 C를 더할 거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는 원래 K번째 항이 오는 건데 K번째 항이 C다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K번째 항 일반항이
K라는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항이 C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K는 1부터 N까지 더한다라는 거니까 C를 N번 더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 곱하기 N, CN이 된다라는 거죠. C가 상수일 때. 그래서 시그마 뒤에 상수가 오면은 그냥 그 상수에다가 더하려는 항의 총 개수를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의 성질 기억하실 때는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면 쪼개진다, 시그마는 쪼개진다. 그리고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로 연습하기 전에 예시를 보면은 K는 1부터 N까지 4AK 더하기 9BK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 더하기는 시그마가 쪼개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4AK 플러스 시그마 9BK 이렇게 우선 쪼개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시그마 AK 더하기 9시그마 BK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시그마 K는 1부터 200까지 3. 얘는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에 상수가 왔기 때문에 그냥 3 곱하기 항의 개수 1부터 200까지, 그러니까 총 200개겠죠? 3 곱하기 200을 해서 600이다 라고 편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문제 6번으로 여러분들 각자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6번. 시그마 AK, K는 1부터 10까지가 20이고 K는 1부터 10까지 시그마 BK가 30일 때 1번의 값과 2번의 값을 구해볼 거예요. 자, 얘를 한번 구해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 요 빼기는 시그마가 쪼개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BK 이렇게 쪼개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에 곱해져 있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3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4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값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20 빼기 4 곱하기 30 해서 60 빼기 120이 되니까 마이너스 60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성질을 이용해서 이 합을 구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실수하기 쉬운데요. 이 괄호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괄호가 이 전체에 쳐져 있다라는 소리는 시그마가 이 괄호 안에 전체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도 이 더하기는 쪼개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 얘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곱해져 있는 상수는. 그러면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얘는 시그마 뒤에 상수만 왔네요. 그러면 이 상수 5 곱하기 K는 1부터 10까지의 항의 개수니까 10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20 더하기 50이 돼서 90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문제로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5. 요 2번 문제랑 플러스 추가 문제랑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요 추가 문제 같은 경우는 플러스 5가 괄호가 없기 때문에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고 요렇게 계산한 다음에 뒤에다가 5만 더해줘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으니까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5 얘를 계산하라 라는 거고, 얘는 2 곱하기 20 더하기 5니까 45가 되겠습니다. 저 표현의 차이 이해되시죠? 쟤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10번입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 더하기 A12, 22일 때 K는 2부터 9까지 AK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2015년 9월 평가원이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차 수열 AN인데 A1 더하기 A12, 21이래요. 자, 그러면 AN을 첫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설정을 하면 AN은 A 더하기 N-1의 D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면 A1은 A고 A10은 A 더하기 9D잖아요. 얘가 지금 22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K는 2부터 9까지 AK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 A2부터 A3, A4 쭉 해서 A9까지 더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좋을까요? 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A2부터 출발해도 어쨌든 등차 수열일 거잖아요. 첫째 항부터 출발 안 해도 등차 수열일 거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 합 공식 중에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이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이 시그마라는 표현에서 첫째 항을 생각할 때 얘를 첫째 항이고 얘를 마지막 항으로 생각하셔야지 편하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는 A2는 A 더하기 D고 A9는 A 더하기 8D잖아요. 그럼 요 수열의 합은 공식을 적용하시면 등차수열 합공식 적용해보시면 2분의 항의 개수는 A2부터 A9까지니까 8개겠죠? 그 다음에 첫째 항을 얘로 생각하고 마지막 항을 얘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분의 8 곱하기 2A 플러스 9D가 되겠죠. 근데 2A 플러스 9D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있습니다. 얘가 지금 2A 플러스 9D잖아요. 그래서 8 곱하기 21을 2로 나누라는 소리니까 88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문제 8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A8 곱하기 A12 100이고 A9 더하기 A11이 30일 때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A 2K 빼기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얘는 3점짜리 문제고 2014년 11월 교육청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우리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설정을 했을 때 AN은 AR의 N-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8 곱하기 A1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R의 7제곱 곱하기 AR의 9제곱이니까 얘가 100이라는 소리예요. 그 말은 A제곱 A16제곱의 곱이 100이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A9 더하기 A11은 AR의 8제곱 더하기 AR의 10제곱인데 얘가 30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여기가 R이네요. AR의 16제곱이 100이다. 자, 우리 요 정보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AR의 8제곱의 전체 제곱이 100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항이 양수이려면 첫째 항이 일단 양수일 거고요. 공비도 양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모든 항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AR 8제곱도 양수일 거니까 AR 8제곱은 10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양수니까요. 자, 그럼 요 밑에 식에서 보시면 요 식 좌변을 AR의 8제곱으로 묶어보면 1 더하기 R의 제곱 요게 30인 거잖아요.
근데 a r의 8제곱이 10이니까 1 더하기 r제곱은 3이 되겠네요. 그럼 r제곱은 얼마죠? 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a는 얼마일까요? a r의 8제곱이 10인데 r의 8제곱은 얘의 4제곱이니까 16이잖아요. 그러면 a는 얼마예요? 16분의 10, 즉 8분의 5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를 바꿔서 써볼게요. 얘를 쭉 나열을 해보시면 a9 더하기 a k에다 6을 넣어보시면 11, k에다가 7을 넣어보시면 13. 그래서 k에다 10을 넣어보시면 a19, 얘를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ar의 8제곱 더하기 ar의 10제곱 더하기 ar의 12제곱 더하기 어디까지죠? ar의 18제곱, 요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인 거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얼마가 곱해지고 있어요? r제곱이 곱해지고 있잖아요. 아, 얘는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쉽게 가고 싶으면 ar의 8제곱으로 묶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 더하기 어디까지예요? r의 10제곱, 얘를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ar의 8제곱은 10인 걸 알고 있죠? 얘는 10입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4제곱 더하기 쭉 가서 r의 10제곱, 얘를 계산하라는 거고, 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보시면 1 빼기 공비의 제곱, 근데 r제곱이 2니까 1보다 크네요. 그러면 r제곱 빼기 1로 해볼게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얘는 지금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총 6개겠죠. 그래서 얘 6제곱 빼기 1, 얘를 계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r제곱이 2니까 집어넣어 주시면 10 곱하기 2 빼기 1분의 2의 6제곱 빼기 1이라서 10 곱하기 63이 되겠죠. 그래서 630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 9번. 수열 AN이 있을 때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1의 제곱이 28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곱하기 AK 더하기 1이 16일 때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얘는 4점짜리 문제이고요. 2018년 수능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1, 얘가 28이라는 거고요. 요 중괄호 꼭 써주셔야 됩니다. 시그마가 다 적용되는 거를 의미해주는 기호예요. 그 다음에 얘도 전개를 해보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AK가 16 이렇게 됩니다. 그냥 중괄호로 쓰지 말고 얘를 소괄호로 쓸게요.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구하고 싶은 거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더하기가 시그마는 쪼개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한번 쪼개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인데 이 2도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 얘는 얼마죠? 1 곱하기 10이니까 그냥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가 28이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6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 10을 우변으로 이항해보시면 이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얘를 빼주시면 뭐만 남을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만 남겠죠. 그럼 얘가 18 빼기 16이니까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만큼이 2니까 요만큼은 얼마예요? 1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14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만 잘 이용하시면 요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10번입니다. 등차수를 AN 있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2K 빼기 1이 3N제곱 더하기 N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 얘를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시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A2N 빼기 1까지 더한 게 3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위의 식에서 N 대신에 N-1을 넣어보면 우리 어떤 결과를 이용할 수 있냐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어디까지 더하는 게 될까요? 얘보다 하나 전에 거 A2N 빼기 3까지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3의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됩니다. 자, 우리 AN을 구할 때 SN에서 SN-1을 뺀다 라는 아이디어를 요 시그마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를 빼보면 앞에 것까지 전부 다 사라지고 A2N 빼기 1만 남겠죠?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얘를 전개해보면 3n제곱 빼기 6n 더하기 3 더하기 n-1이니까 위에서 아래 걸 빼보면 얘네 둘이 사라지고 얘네 둘이 사라져서 6n 빼기 2가 됩니다. 이때 n은 2 이상인 거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인 A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 식에서 n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1은 4가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요 식에다가 n에다 1을 넣어도 성립을 하거든요. A1이 4라는 것이. 그래서 그냥 A2n 빼기 1은 6n 빼기 2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라는 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N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을 A라고 두고 공차를 D라고 둔다면 AN은 A 플러스 N-1 D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n자리에 2n 빼기 1을 넣어보면 a 더하기 2n 빼기 2의 d가 되겠죠. 그런데 a1은 4고 그렇기 때문에 a2n 빼기 1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a2n 빼기 1이 6n 빼기 2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얘가 6n 빼기 2다라는 겁니다. 그럼 d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3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차는 3인 것까지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A8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7번 더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1이 되어서 25가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수열의 합 시그마를 이용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